CES. 음, 지금 파이 요거 얘기한 건데 스냅드래곤 675가 8만 점을 찍었어요. 되게 괜찮은 CPU인가 봐요. 저렇게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그 S10 발표에 초대장이 나왔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사람들 의견으로는 이제 저 뭐냐 좌우 배들이 많이 줄었다는 걸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보니까 두 대를 겹쳐놓은 것 같은데 한 대,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 갤럭시에서 볼 수 있던 한 대의 베젤이 나오고 있죠. 두 개를 합쳐야 하나가 나온다는 거는 반 정도 더 줄였다는 걸 기대할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도 루머 때문에 알겠지만 갤럭시 S10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가 뚫려서 나온 그 갤럭시 A8s와 같은 그런 디자인을 보여서 나올 것 같아요. 뉴 인피니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은 준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의 제품의 출시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끝나고 하도록 하고, 자 오늘 본격적으로 제가 뭘 할지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엄마를 따라서, 그러니까 부모님을 따라서 오늘 그 거기를 갔다 왔어요. 핸드폰 가게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오늘 그 출시한지 얼마 안 된 제품이 있죠. 우리 킹작권, 우리 LG Q9을 보고 왔습니다. 어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더라고요. 제가 LG 제품을 되게 까는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제가 LG 제품을 별로 안 좋아해요. LG 제품 별로 안 좋아하고 그 솔직히 말해서 전작 V40나 V30 때까지만 해도 어, 걔 별로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 G7이 좋다 뭐 이런 데 있는데 저는 그 LG 특유의 노치, 그러니까 노치는 원래 안 좋아했어요. 그래도 뭐 몇 개 다른 제품에서는 그래도 쓸만하다 싶었는데 LG는 노치가 꼭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냥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뭐 내구성 문제는 더욱이고 이 가격에 이 사양을 하는 것도 있었고, 대표적인 예로 Q7, Q8, 그 Q7, Q6, Q7은 그래도 그렇게 악평은 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Q6가 진짜 대박이었고, 그리고 프리미엄 라인업도 솔직히 말해서 딱히 이럴다 할 그런 게 없죠. 솔직히 소프트웨어도 개판인데 어, 얘네가 지금 쿼드 DLC 이런 거 낼 때가 솔직히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음, 그리고 LG 사업부가 뭐 계속 매년마다 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뭐 하겠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뭐 어떻게든 하겠다 이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걔네가 짓거린 말 중에 제대로 된 건 없는 것 같고, 어 짓거린 말 중에 솔직히 말해서 뭐 저 LG G4나 V10 같은 경우에도 안 해준다 했다 욕 먹으니까 알았어 해줄게 근데 저 좆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상당히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러니까 뭐 핸드폰 라인이 지금까지 말했던 핸드폰 라인이 전체적으로 이제 개망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솔직히 꼭 그게 아니더라도 그 보급형 라인만 따져봐도 보급형 라인을 다 조져놨어요. 진짜 되도 않는 사양을 가지고 왔다던가 디자인이 이상하다던가 여기서 이걸 뺀다고 하는 것도 있었고 발열이 되게 심한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LG 보급형들은 요즘 삼성 보급형이 하고 있는 짓거리를 미리 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삼성이 뭐 개판이라는 건 아닌데 지금 삼성 제가 A 시리즈 2018 시리즈를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가 삼성페이 빠지고 빅스비도 빠지고, 솔직히 빅스비 안 쓰는데 빅스비를 발전을 시키려면 어느 라인업이든 다 넣어가지고 활용성을 높이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걸로 라인업을 나누다 보니까 개판이 된 거죠 결국에는. 그것도 그렇고 삼성페이 빠지고 방수방진 빠지고 거기다 USB 타입 C는 왜 빼는 거야 대체? 타입 C가 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거기다 마이크로 오핀을 받고 이어폰 단자 안 넣었네요. 그랬는데 카메라는 존나 징그럽게 3개씩 달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삼성 뒷면 디자인이 갤럭시 S8이나 S9 때 뭐 넓게 봐도 노트 8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A 시리즈가 2017 때 방수방진 넣고 삼성페이 넣고 뒷면 유리에 타입 C에 이어폰 잭 있고 동글동글하게 잘 만들어 놓고 2018에서 조져놓은 거죠. 솔직히 저는 2018 시리즈가 그렇게 메리트 있는 시리즈라고 생각 안 해요. 사양도 그렇거니와
가격이 빠지면서 너무 많이 빠진 게 많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왜 자꾸 삼성 A 시리즈랑 비교를 하느냐, 이번에 Q9 라인업 자체가 중급기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네가 흔히 말하는 그 준 프리미엄 말하는 거죠. Q6가 이제 준 프리미엄의 첫 스타트를 끊었었는데 되게 구렸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병신폰이었어요. 이 가격에 이거를 스냅드래곤 450을 받고, 와 개또라이들이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가 이제 정신을 차린 거죠. Q9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양이 되게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갔어요. 되게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제가 방송을 Q9 대체 전체적인 사양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일단 대리점에 되게 빨리 나와 있더라고요. 대리점에 굉장히 그 뭐랄까 보급이 되게 빨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져본 거는 카민 레드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원래는 미국에서는 G7 핏, G7 핏이라는 제품으로 발매를 했어요. G7 핏이라는 제품으로 발매를 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Q 라인업이 돼버린 거죠. 전체적인 사양을 보자면 퀄컴 스냅드래곤 821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어요. 쿼드 코어죠. 아니, 쿼드가 아니라 저 옥타 코어죠. 옥타 코어에 메모리는 LPDDR4 SD램 4GB, 그리고 UFS 2.0 규격의 메모리 64GB와 32GB, 그리고 마이크로 SD 카드로 확장 가능하고, 디스플레이가 6.1인치에 3120x1440 RGBW 펜타일 방식의 저 LCD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되게 희한한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디스플레이가 19.5대 9였나? 여기는 지금 정확히 안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9.5대 9인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게 화면 비율이 희한하죠? 이게 노치 때문이기도 하고, 이게 가로에서 가로 그냥 대각선으로 재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노치 디자인을 띄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보는 뭐 저 G7부터 흔히 보던 LG식 노치 디자인을 보고 있고, 블루투스는 이제 4.2 플러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카메라는 전면은 800만, 후면은 1600만 화소가 들어가 있고요. 배터리는 3000mAh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운영체제는 LG UX 7.0이 포함된 안드로이드 8.1 오레오가 탑재되어 있고요. 색상은 뉴 오로라 블랙, 뉴 모르칸 블루, 카민 레드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카민 레드를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 타입C 단자가 하나 있고, 저기 왼쪽 되게 왼쪽으로 치우쳐진 데에 다행히 3.5mm 이어폰 잭이 들어가 있어요. 아래쪽에 달려있다는 게 저는 되게 큰 메리트로 느껴졌고, 되게 좋은 거는 IP68 저 등급의 방수 방진과 Q6에서도 지문인식 더럽게 안 넣어줬는데 여기서는 지문인식 딱 들어가고, 그리고 LG페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LG페이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되게 상당히 저는 좋은 변화라고 생각하고, 실제 제품을 만져봤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 화면을 제가 LG 폰들을 만져보면서 이렇게 만져보면서 와, 제가 지금 아이폰 6를 쓰고 있잖아요. 아이폰 6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아이폰 6 같은 경우에는 구려요. 구려서 이제 배터리가 와팅이가 가가지고 얘가 지금 100%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얘가 진짜 100%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까지 와 있는 상태거든요. 핸드폰 상태가. 그 배터리 예약을 해놨는데 얘네 저 지금 꼬라지도 그렇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별로 AS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핸드폰을 바꿔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 이러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원래 LG 폰을 만져보고 와 진짜 이건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든 제품이 언제가 마지막이었냐, 거의 옵티머스 시절에 마지막이었는데, G 시리즈로 들어오면서 G2를 제외하고는 저는 LG 시리즈 중에 명기라고 생각하는 건 제품이 딱히 없어요. G3도 그저 그랬고 G4도 되게 그저 그랬고, 근데 그때는 삼성도 같이 뻘짓을 하던 때라 저는 그냥 그래 그럴 수 있어, 삼성도 옆 동네에서 S5 가지고 개 뻘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G4 때도 발열 문제나 이런 거는 되게 이슈가 있었어요.
G5를 제가 샀었거든요. 샀는데 그때 딱 정점이 터졌죠. LG 폰의 제 희대의 망작 G5. 그 일주일 만에 반품을 했어요. 그거 저는 초반에 문제가 있었어요. 초반에 메인보드 문제가 있어가지고 반품을 했는데 그때부터 딱 제 LG에 대한 이미지가 확 깎이기 시작했어요. 아, 얘네가 이런 걸? 얘네가 이렇게 핸드폰을 못 만드는 회사였나? 이 생각이 딱 바뀌기 시작해서 바로 다음 이제 Q6로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를 맞네 이렇게 완전 확고하게 해주는 그런 친구였는데 어 얘를 만져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G7 만져봤을 때도 되게 잘 만들었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가격이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이 돈을 주고 살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를 딱 만져보니까 보급형 치고는 그립감도 좋고 뒷면에 이제 LG V40와 같이 유리를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진짜 유리 같지 않은 약간 그런 느낌을 띠고 있거든요. 유리는 맞아요. 유리는 맞는데 약간 그 무슨 공법을 썼잖아요. 제가 좀 죄송해요. 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무슨 공법을 써서 그거를 오도토도하게 만들어낸 거죠. 저 그 느낌 되게 좋더라고요. V40 처음 만져봤을 때도 이거 되게 좋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얘도 만져보니까 그걸 되게 잘 구현을 했고 그 카민 레드 색상이 죄송해요. 이거 컴퓨터가 좀 구려가지고 되게 이뻐요. 되게 빨간색이 그 약간 색깔로 막 비교하자면 물론 넘사벽이긴 한데 아이폰 그 프로덕트 레드 있죠? 되게 그 느낌이 나요. 되게 뭐랄까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이 나요. 완전 강렬한 빨간색이 나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동글동글동글한 이 디자인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해요. LG 보급형들이 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X4나 뭐 이런 것들. 솔직히 디자인 이런 거는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그걸 넘어서도 어차피 케이스 낄 거니까 그걸 넘어서도 너무 이쁜 거예요. 이 색상 자체가 되게 이뻐요. 그리고 카메라도 말씀을 하시는 게 이게 지금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G7 Pit으로 팔고 있었잖아요. G7 Pit에서 넘어올 때 이제 빠진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카메라가 바뀌었다. 그거랑 이제 옆에 있던 구글 어시스턴트 키가 없어진 거 두 가지인데 어시스턴트 키는 그럴 수 있어요. 국내에서 솔직히 말해서 저 홈 버튼만 누르면 어시스턴트 켜지고 죄송해요. 재채기 좀 먹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 가운데 버튼만 누르면 어시스턴트 키는 켜지고 뭐 저 쓰는 사람도 솔직히 별로 없잖아요. 픽스비 쓰는 사람하고 시리 쓰는 사람도 별로 없고 솔직히 국내에서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잘 지원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카메라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소리를 들어서 바로 카메라를 켰어요. 카메라를 켜서 저는 4대3 비율로 사진을 찍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갤럭시도 그렇고 전에는 다 16대 9나 이런 비율로 사진을 찍다가 그러니까 카메라를 켤 때 보통 그 비율로 나와요. 갤럭시 같은 경우에도 그걸로 들어가기 전에. 근데 얘네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비율로만 따지면 16대 9로 기본 세팅을 해놓을 만큼의 자리는 없거든요. 그 이렇게 여기 이렇게 곡선과 곡선으로 가는 요 중간을 떼고도 4대3을 안 만들어도 되는데 굳이 4대3으로 가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고 아이폰이 4대3 비율밖에 찍을 수가 없어요. 4대3 아니면 1대1 비율로밖에 사진을 못 찍죠. 아이폰은 영상만 16대 9 촬영이 되니까 사람들이 아이폰의 촬영 비율을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간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사진을 찍을 때는 16대 9 비율이나 아니면 풀 18, 이거 갤럭시 같은 경우는 18.5대 9대 9 맞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 비율로 사진을 찍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개인 취향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 디자인 별로 안 좋아하는 거라 그렇긴 한데 카메라 화질은 제가 아이폰 6를 써서 그런가 괜찮았어요. 보급형 치고는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고요. 확실히 근데 보급형이라 그 저조도만 그러니까 좀 뭐랄까 빛이 조금이라도 안 들어오면 저조도에서는 보급형이구나 약간 그런 느낌은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이거 V40 바로 옆에 그 저조도에서 잘 찍힌다고 박스를 가져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이렇게 들이대고 끈 땡겨다가 되냐고 물어봤죠. 찍어서 봤는데 카메라는 저조도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f2.2 렌즈가 들어가 있어서 그 Q6가 2.2 렌즈가 들어갔나? 잠깐만요. 이게 나무위키가 그래도 별로 안 좋긴 한데 이런 제품군은 되게 정확히 나온단 말이에요. 되게 LG Q6 435 들어간 게 국내 모델일 거니까 배터리가
아니 카메라가 어 몇이라고는 나오네. 아마 2.4인가 2.2 렌즈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랑 비슷하게 아 카메라는 그냥 그렇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카메라가 좀 더 좋았으면 완벽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49만 원이라는 출고가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생각은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좋았어요. 아무튼간 얘네가 지금 소프트웨어가 되게 그지 같은 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그지 같은 건 알고 있는데 그것만 제외하면 솔직히 말해서 49만 원에 전 세대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사양을 지금은 전전세대라 하겠네. 이제 855가 나오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앞으로 보급형들이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전전세대의 메인스트림 라인업 CPU를 끼고 나오든가 아니면 이제 스냅드래곤 675 같은 경우 이번에 저 스냅드래곤 710하고 비교했을 때 안투투 벤치마크를 CPU를 8만 점을 찍었더라고요. 아니면 그런 걸 넣어주던지 아니면 어쨌든 보급형 느낌이 안 나게라도 좀 가격 대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제품을 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 전세대 플래그십을 넣어도 남는 재고도 떨이하고 이런 장점도 있고 뭐 뭐냐 새로 나오는 보급형 프로세서가 아니더라도 뭐 어쨌든 걔는 보급형 프로세서니까 메인스트림 라인업 프로세서랑은 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라리 보급형에 짬밥 처리할 겸 그걸 넣어서 기능 몇 가지 빼고 빼는 건 좋지 않지만 빼서 가격 조절을 좀 해서 단가 출구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LG 폰 만져본 것 중에 제가 G5랑 뭐 V20이랑 이런 거 만져보면서 완성도가 높다라고 생각한 거는 V40, 그러니까 G7 이후로 이게 세 번째예요. 이게 세 번째로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G7 이후로는 완성도나 이런 건 좀 괜찮게 뽑아주고 있어요. 제가 근데 이렇게 핸즈온만 해봐서 그렇지 실사 사용을 안 해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실사 사용을 해보면 제가 입장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단은 제가 핸즈온을 해본 상태에서는 괜찮다라는 평가를 주고 싶습니다. 상당히 괜찮아요.